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 선수촌 근처의 한 교회가 선수들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위해 예배 초소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호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총신대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재단이사 가운데 한 명이 김영호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이사가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려다가 제지당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보수적 성향의 예장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를 이어갈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지난 9일 개막했습니다. 선수촌 근처 한 교회가 매일 전도를 펼치고 24시간 선수들과 임원들에게 예배와 기도의 처소를 제공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강원 CBS 최재훈 VJ의 보도입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 선수촌인 알펜시아 리조트 근처에 위치한 작은 교회. 이곳에 위치한 미션하우스의 기도실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방명록에는 그동안 이곳을 찾은 각국 선수들의 기도 제목과 추위를 피해 들어왔던 자원봉사자 등의 다양한 사연들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전도용 스카프를 들고 선수촌을 찾아 외국인과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도를 펼치고 선수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에게 또 선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기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그네 교회를 표방한 이 교회의 정식 등록 성도수는 0명. 하지만 주일이면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예배부터 위성 예배까지 크리스천 선수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7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이렇게 관계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또 외국인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고 뜻깊었습니다. 2009년 교회 이름을 올림픽으로 정하고 개척해 그동안 직접 인근 리조트에서 스키 강습을 하며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장진선 홍바울 목사 대회는 이번 대회 기간 한 영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길 바라며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일들을 또 하시리라 저희들은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 복음만 증거하기를 저희들은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와 올림픽교회의 그리스도 사랑 전파가 복음의 결실들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CBS 뉴스 최재훈입니다. 김영호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총신대 학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법인 재단 이사 가운데 한 명이 오늘 김영호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 이사가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살포하려다 제지당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중순 총신대 법인이사로 들어온 박노선 목사가 김영호 총장 거취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총신대 교정에서 김 총장을 옹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박노선 목사는 당초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총신대 측과 총회 측 관계자를 불러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종합관을 점거 농송 중인 학생들은 김영호 총장의 학교 사유화에 동조하는 재단 이사들의 출교를 주장하며 공청회 장소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유리공범 재단 이사 증명해주는 겁니다. 유리공범 재단 이사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 변직 출교. 공청회가 불발되자 박노선 목사는 총신 사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다란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영호 총장을 옹호했습니다. 박 목사는 점고 농송 중인 학생들을 향해 교단 총회에 사주를 받고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박 목사는 가짜뉴스와 소문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가지고 확인된 것만 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저이기에 제가 오늘
이 기자회견의 주제를 총신 사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입장 발표를 마무리하던 박노선 목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만지작거리다 지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돈 절대 꺼내지 말래요. 예, 사진 찍히면 곤란하죠. 논란을 의식했는지 박 목사는 이내 기자들 점심 대접을 위해 준비했지만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우 총장 사퇴와 김 총장을 돕는 재단 이사들의 퇴출을 주장하는 학생들과 교수협의회는 박 목사의 웃지 못할 입장 발표에 대해 당초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현 재단 이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합법적인 재단 이사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현 재단 이사들 가운데 누구도 학교 측 학교 법인을 교단과 학교 법인을 대표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신대 구성원 대다수는 김용우 총장 사퇴만이 학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총장 측 재단이사의 촌극 같은 기자회견에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이들은 쓴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준비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드리는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전 총회장 장종현 목사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를 비롯해 70여 개 교단이 참여합니다. 준비위 측은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주노동자 100명 등 소외 이웃을 초청할 계획이라며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소아암 환우 등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차 개헌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오는 22일 촛불혁명의 완성, 삶을 바꾸는 개헌을 주제로 개헌 과제를 짚어보는 시국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일부 기독교권을 포함하는 수구 세력들이 거짓 뉴스 등으로 개헌 국면을 왜곡하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촛불혁명의 완성으로서 국민의 행복, 나아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증진하고 삶을 바꾸는 개헌을 만들어내기 위해 시국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국토론회에는 헌법총강과 기본권 체계에서 자유권, 사회권, 자연권, 참정권의 배치와 그 실현 과제를 주제로 강원돈 한신대 교수가 발제하며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형묵 목사, 장서연 변호사, 김춘효 박사 등이 패널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지위가 많이 향상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성 차별은 여전합니다. 특히 몇몇 교단에서는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수적 성향의 교단으로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해 9월 정기총회에서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신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여성에 대한 목사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1998년부터 매해 여성 안수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여성 안수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열리는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정기총회에도 여성들은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총회 대의원들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1,500여 명의 대의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여성 사역자들의 인력 유출도 심각한 편입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다른 교단 신학대학원을 다시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여성 선교사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심각한 여성 인력 유출 때문에 예장합동총회는 지난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나선 겁니다. 위원회를 신설하고 두 번째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여성 사역자들이 예장합동총회에서 더 많은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반영하겠다는 것이 위원회 결성의 취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
또 사역 개발에 미진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되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성 안수 허용이 여성 사역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문제 해결의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 위원회에서 여성 안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여성 안수 허용에 대한 논의가 없는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 위원회는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팽배합니다. 아직도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여성 안수를 반대한다는 그 반대매만 급급한다는 것은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연 예장합동총회가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 안수 허용을 이끌어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위원회의 횡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언어 7,097개 중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674개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에 따르면 신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1,515개, 단편이라도 번역된 언어는 1,135개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성서공회연합회는 현재 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했지만 여전히 2억 9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307,073개 언어에 대한 성서 번역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접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지난 11일 방배동 서울 캠퍼스에서 백석 비전센터 준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준공 감사 예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유충국 총회장이 나서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으며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백석 비전센터는 연면적 14,212제곱미터에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백석대학교회를 비롯해 강의실, 교수 연구실 등 재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노마드라는 단어는 원래 유목민과 유랑자를 뜻하는 말로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성서가 정착 생활보다 유목 생활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하며 제도와 문화로서의 기독교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비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자본 증식의 문화 속에서 삶의 주체적인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안정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둔 저자는 정착을 꿈꾸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유목민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책은 삶의 전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의 정수라고 밝히며 제도와 문화로서의 기독교에 안주하는 것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30년간 매주 엽서 전도지를 작성했던 독립 전도자 유원상 씨. 그가 생전에 매주 한 편씩 작성해 주변에 나누었던 전도 엽서만 1,500여 매에 이릅니다. 그의 전도 엽서들이 묶여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은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기초와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루는 그의 엽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 엽서에는 독자적 신앙을 강조했던 저자의 복음론과 교회론이 주제별로 간단 명료하게 실려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공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책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공부하고 가르쳤는지를 따라가며 예수의 공부 방법을 지혜의 공부법과 질문의 공부법, 쉼의 공부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저자는 기독 학생들이 공부를 지탱하는 힘으로 교회의 신앙교육을 꼽으며 공부도 신앙의 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공부를 시험이나 성공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기독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신앙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충북노회는 충주 서남교회에서 제98회 정기노회를 열어 신임 노회장에
옥산 덕촌교회 오용균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오용균 목사는 노회원들과 협력해 지역 복음화와 노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연합회는 지난 10일 포항 동부교회 프라미스홀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2018 마커스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회에는 포항 지역 청소년과 청년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장 조근식 목사의 기도와 찬양,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서의 진리를 인문학적 사유로 풀어가는 대구 성서인문학당이 지난 10일 한영아트센터에서 윤동주와 성령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윤동주의 시와 산문에 나타난 시대 현실과 그리스도적 삶을 통해 오늘날 크리스천이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학을 통한 성서 이해가 아니고 인문학을 통해서 예수와 성서를 이해해보자. 그런 모임이 성서인문학당 모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해보자. 그런 취지로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지난 9일 충남도청 앞에서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제2요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궁영 충남도지사 권한대행은 12일 인권은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중요한 과제라며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제2요구를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승동 목사가 시무하는 전주 인후동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훈련을 위한 비전센터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2017년 6월 기공예배를 드린 인후동 교회 비전센터는 지상 5층 규모로 소예배실과 다목적 홀,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섭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